뒤끝 장렬이죠. 누가 유튜브에도 누가 올려놨더라고. 내가 어제 이제 누가 노래소리 크다고 해서 내가 일부러 안 껐거든. 근데 이제 안 끈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얘가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잖아. 이제 10분 틀었으니까 이제 끌 때 되지 않았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한 10분 정도 틀었으면 이제 부금 끌 때도 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안 껐지. 또 한 10분 있다가 으악 죽겠어 이러는 거야. 얘가 제정신인가 싶어가지고. 아니 그냥 죄송하지만 좀 꺼주세요. 그럼 당연히 꺼주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말이 오다고 하다는데, 근데 누가 올려놨더라고. 뭐 이렇게 예전에도 뭐 볼펜 소리 그리고 뭐 광고 나오는 거 말씀하시라고 해놓고 왜 이번에 배경음은 왜 안 꺼주셨냐? 안 꺼주셨냐? 일단 그것도 따지는 것도 좀 웃겨. 안 꺼주셨냐? 사실 내가 따지는 건 사람은 아닌데, 뭐 선생님이 그러셨으니까 내가 따지는 거다. 뭐 선생님한테 내가 다 배운 거다. 나 평광객이다. 이러고 올려놨더라고. 와, 또 평광계에 또 정의고인 들어왔구나, 이제 또. 참. 아우, 평광격. 평광격의 뒤끝. 뒤끝이라는 게, 내가 아침에 그 승기를 확 지워버리려다가, 일단 놔둬봤어, 그냥. 나 승기를 확 지워버리거든, 그냥. 지워버리는데, 이제 나는 이게 무시하는, 나는 이제 뭐 아니면 이제 무시해버리지. 이거는 이제 겁재가 하는 짓이죠. 겁재. 뒤끝이라는 거는 대부분 뒤끝이라는 게 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뒤끝인가? 뭐 편관이라고 다 뒤끝이 있는 건 아니에요. 대체로 뒤끝이 있긴 하지만. 뒤끝이라. 참 뒤끝이라는 것도 참 애매해가지고. 무엇이,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오늘은 뒤끝, 앞끝도 아니고 뒤끝. 네, 뒤끝. 뒤끝이 이렇게 쓰나? 뒤끝. 혹시 요즘 표준어로 치면 뒤끝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게 맞지, 요즘에는? 요즘 이게 시옷 안 넣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게 있었는데 그 사이에 없어졌더라고. 그러니까 소수점도 소수점 이렇게 하죠. 소수점 안 하잖아. 뒤끝. 옛날에는 씌어서 썼죠. 지금은 안 쓰는 거고. 뒤끝이라. 보통 뒤끝은 기본적으로 이제 재화가 안 되거나 상생이 안 되거나 혹은 재화가 너무 잘 되거나 상생이 너무 잘 되거나 뭐 이제 이런 거, 이게 조건 따라 틀리기는 해요. 다르긴 한데 이게 잘 됐다라기보다는 이게 지나치거나 재화가 지나치거나
거나 상생이 지나치거나 뭐 이런 게 보통 이제 뒤끝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뒤끝이라고 하면 이제 겁재, 비급이라고 겁재하고 겁재, 비견, 그냥 정관, 편관, 요거 4개입니다. 대표적인 뒤끝은 요거 4개죠. 식신상관도 해당할 수 있는데 다 조건들이 따로 있죠. 식신도 뒤끝이 있을 수 있죠. 상관도 뒤끝이 있을 수 있고, 얘들 보통 상생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쟤들은 뒤끝이 잘 없죠. 편재나 정재는, 편재는 뒤끝이라기보다는 좀 집요한 걸 이야기하는 거고, 편재라는 것은 집착, 집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편인도 집착에 가깝고, 정의는 관철하는 뒤끝이라는 거죠. 이 다 뒤끝이라는 게 이유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 뒤끝이라는 게 이유가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뒤끝이 있다라는 게 뭐 돈 문제로 뒤끝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감정 문제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애정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겁재들은 보통 이제 관살의 재화를 받지 못하면, 관살의 재화를 받지 못하면 뒤끝이 있는 겁니다. 겁재들 같은 경우가. 지금 관살이 약하다는 이야기예요. 관살이 약하면은 겁재는 뒤끝이 있죠. 그치? 이거는 관살의 제한을 받지 못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일종의 열등감에서 출발하는 거죠. 열등감에서 출발. 일단 우월감 출발. 우월감에서 우월의식에서 출발한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그래서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요. 무시당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간헐적 뒤끝이라고 합니다. 간헐적 뒤끝. 대놓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충동적 뭐 이렇게 뭐라 그러네, 뭐 가해라고 해서 뭐 사람을 막 크게 막 다치고 한다는 뜻은 아니고, 겁재가 월 중심으로 보세요. 겁재 월인 자가 관살의 재화를 받지 못하면은,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겁재 월인 자가 식상이 왕하면, 일단 식상이 왕하면, 겁상이라는 뜻이에요. 겁상 이런 거. 관살이 왕하면 식상이 왕하면 관살이 당연히 약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뭔가 우월의식, 열등감을 가지죠. 항상 무시당했다라는 생각들. 그래서 별거 아닌 일에 반응하는 걸 이야기해요. 별거 아닌 일. 그러니까 우리가 저러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끝 아닌 것도 뒤끝으로 만드는 인간입니다. 저렇게 되면 뒤끝 아닌 것도 뒤끝. 그러니까 선의로 이야기한 거, 좋은 뜻으로 이야기한 것도 너 나
그렇게 내가 그렇게 뭐 내가 도와줄게 그럼 내가 그렇게 힘없어 보여? 뭐 이런 거. 뭐 같이 가줄게. 내가 뭐 혼자 못 가는 거 보여?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센 척하는 거거든요. 센 척. 관살의 저하를 받지 못하는 겁재들은 센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월의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월의식, 겁재라는 것은 우월의식, 선민의식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항상 무시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헐적 뒤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감정 기복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서. 보통 이제 겁재들 같은 경우 감정이 기복이 심하면 확 올라왔다가 확 내려가고 이게 이제 보통 겁재들이거든. 겁재들은 괜히 겁재가 아닙니다. 실을 맞습니다. 괜히 겁재가 아니에요. 실을 맞은 게 겁재입니다. 그래서 충동적이기도 하죠. 충동적이기도 하고. 안절부절, 우리는 안절부절. 겁재라는 거는 쟁제를 하기 때문에 안절부절입니다. 내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처신해야 될지 분간이 안 되는 게 겁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침착한 사람들은 대부분 제왕자들입니다. 제왕자. 편재든 정재든 제왕한 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 하니까 서두르지 않아요. 근데 겁재는 뭔가 빨리 여기서부터 모면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간을 두고 해도 될 일을 빨리 급히 처리하려고 하는 게 겁재예요. 그래서 겁재들은 좀 여유를 가져야 돼. 여유를 가져야 돼. 관살이 관살이 있으면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학습이 되어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점점 여유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은 겁재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성급합니다. 그런 곳에 실수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관살을 제지를 받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얘 보고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도와줄까? 같이 할까? 내가 계속 근데 이제 얘는 기분 나쁜 거지. 그래서 보통 겁재라는 거는 어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겁재죠. 겁재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몰라서. 겁재는 모든 게 이유가 몰라서요. 그냥 뭘 모르니까 안 믿는 겁니다. 뭘 모르니까 불투명한 겁니다. 뭘 모르니까 예측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겁재입니다. 그게 겁재. 근데 겁재의 이런 뒤끝은 집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충동적으로 툭툭 나오고 감정적으로 툭툭 나오는 거지 집요하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또 다 사라집니다. 없어져 버리는 게 또 겁재죠. 그래서 이거를 뭐 뒤끝 이라고 넣기는 참 애매하긴 합니다. 지금 뒤끝이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 이런 걸 뒤끝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간헐적 뒤끝 너무 웃기잖아. 뭐 뒤끝이 저 모양이야. 응? 뒤끝은 뭔가 짜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히고 뒤통수 막 긋고 막 머리 박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 겁재는 그런 깜냥은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습니다. 겁재라는 게 이거는 약간
뒤끝이라기보다는 그 스토크 중에서도 따라다니는 스토크가 있고 멀리서 계속 쳐다보는 스토크가 있거든요. 겁재가 멀리서 쳐다보는 스토크예요. 멀리서 뭐 해를 가진 않아. 그냥 멀리 옥상에서 애 그냥 출근하는 미스김 보고 이뻐하고 좋아하고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쳐다보는데 관음이야. 뭐 망원경을 동원할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우리 집에 나 망원경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관음. 아니 앞에 있는 산이 관음산이기는 해. 나 산만 본다니까. 관음? 뭐 그렇다고 보던가. 뭐. 겁재라는 건 그런 겁니다. 겁재라, 왜냐하면 다가갈 용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겁재라는 거는 다가갈 용기는 없고 동경의 대상이기는 하고, 그래서 저럴 때도 제어가 안 된 겁재들이죠. 그래서 멀리서 좋은 말로 동경, 나쁜 말로 관음. 이왕이면 동경으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가로치고 관음하든가.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도 뒤끝은 아니죠. 약간 스토크적인 기질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자기 자제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자기 자제력이 없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비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견도 관살의, 이것도 관살의 조건 똑같아. 식상이 왕하거나 관살의 제지를 받지 못하면은 이제 비견월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스토크란다. 뒤끝을 가지게 되죠. 비견 같은 경우도. 근데 보통 비견의 스토크라는 거는, 스토크다. 비견의 뒤끝이라는 거는, 비견 뒤끝이라는 거는 보통, 뭐라고 해야 되나. 비견 뒤끝은, 의견 불일치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남이가요. 우리가 남이가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동의에 대한 뒤끝을 이야기해요. 동의에 대한. 무슨 말이냐면 예스란 대답을 들어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말이 맞다라는 대답을 들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부모가 내 편이 안 될 수가 있어?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안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비양자가 관살이 약하거나 식상이 왕하면은 항상 섭섭한 거 있잖아요. 항상 섭섭한 거. 항상 섭섭한 거. 나는 아무도 내 주변에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내 말에 동조해 주지 않아.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불만을 제기를 하는 거죠. 예스라고 해주면은 예스의 이유를 대라. 왜 예스인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의에 대한 뒤끝이죠. 동의에 대한 뒤끝. 그래서 비견월자에게는 노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겁자한테도 노라고 하면 안 되긴 안 되는데
겁재한테 노 하면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비견한테 노라고 이야기하면은 실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나한테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뭐 이런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내 친구로 생각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내 자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견들은 이제 보통 대놓고 무시를 잘합니다. 대놓고 무시하는 거 있습니다.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 하는 게 이제 비견이,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음을 경험해봐라 이겁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음을 경험해봐라. 그래서 불러도 대답 없는 너, 이런 게 이제 비견들이 하는 짓이죠. 불러도 대답 없는. 왜 그러니? 넌 안 해? 그래? 그 꼴에 관이 하나 있다고? 뒷것의 최고봉은 정관이죠. 뒷것의 최고봉은 정관이죠. 정관은 그냥 출발점이 내가 옳다예요. 내가 옳다. 그 최고봉은 내가 옳답니다. 정관이지, 정관.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겁재비견은 사실 뒷것이라고 하기에는 참 애매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정관이라는 거는 내가 옳답니다. 내가 옳다. 내가 우월하답니다. 우월하다. 그러니까 얘들은 우월한 게 아니라 우월 의식입니다. 우월 의식하고 우월하다는 다른 문제입니다. 겁재는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 우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겁재라는 거는 내가 우월한지 우월하지 않은지는 주변의 시선과 주변의 평가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정관은 그렇지 않아. 내가 우월하답니다. 선민의식에서 출발을 하는 게 이제 정관입니다. 정관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과정, 내가 원하는 결론대로 그대로 이행이 되어야 되는 게 정관입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뭔가 태클이 들어오면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그리고 잊지 않습니다. 잊지 않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그냥 정관이 되면 안 되고 관인상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관 정인이나 정관 편인도 괜찮습니다. 그럼 정관 어느 게 더 뒷끝이냐? 정관 편인이 뒷끝이 더 심합니다. 정관 편인. 정관 정인은 성질 났다고, 정관 편인은 가슴이 찢어졌답니다. 그래서 이게 너 때문에라고 이렇게 항상 달고 다닙니다. 이 관인상생은 관과 인이 균형이 맞았을 때 더 잘 발휘합니다. 관이나 인생이 한쪽으로 와가면은 뒷것이 별로 없고 관과 인이 비등했을 때 뒷것이 최고로 나옵니다.
이게 가장 관이 약하면은 보통 신경질적이다 그러고 신경질적이고 이건 뒤끝이라기보다는 원망형입니다. 원망형. 그것도 뒤끝인가? 그렇구나. 그것도 뒤끝이구나. 보통 우리가 정관이 뒤끝형인데 청간정관이 있고 지지정관이 있거든요. 청간정관은 복수형, 지지정관은 원망형입니다. 또 청간정관은 한방 내가 너 먹이고 말겠어, 때려 눕히고 말겠어 이겁니다. 청간정관 같은 경우는. 지지정관들은 이제 쟁쟁거리는 거예요. 쟁쟁거리는 거 있잖아요. 계속 울고먹는 형이 있습니다. 재가 투관되어 있으면 더 심합니다. 재가 투관되어 있으면 더 심합니다. 재가 지지에 있으면은 좀 재가 지지에 있으면은 그나마 그 뒤끝의 강도가 사그라지는데 청간으로 있으면 더 심해집니다. 그 재극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관과 인이 비등할 때, 뒤끝이 장렬을 하죠. 그리고 관이 약하면은 뒤끝이라기보다는 습관적 원망형이라고 해요. 습관적 원망형. 그냥 TV 보다가 TV가 재미없으면은 니 때문에 재미없어. 그런 사람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니 때문에 비 오잖아. 그게 하느님이야? 그것도 관생인데 해야 됩니다. 관생인데. 재가 왕하면 왕할수록 뒤끝은 없어요. 재가 왕하면 왕할수록 뒤끝이 없고 관약 인왕하거나 관인이 비등하면은 뒤끝이 있는 겁니다. 뒤끝은 관살이 최고입니다. 뒤끝은 관살이 최고라고 보면 돼요. 최고입니다. 평관은 네가 틀렸답니다. 정관은 내가 옳은 건데 물론 똑같아. 정관은 내가 옳으니까 네가 틀렸다고. 얘도 똑같아. 네가 틀렸다. 내가 옳으면 네가 틀린 거지 당연히. 정관은 네가 틀렸으니 사과해라 이거예요. 네가 틀렸으니 사과하래. 평관이는. 그래서 평관 입장에서는 다 못된 새끼들이에요. 그냥 왜 네가 틀렸는데 왜 사과를 안 하냐? 네가 틀려놓은데 왜 나보고 틀렸다고 하냐? 내가 틀리고 안 틀리고는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그렇다고. 평관이라는 거. 네가 틀렸는데 왜 사과 안 하냐? 다 나쁜 새끼입니다. 정관 입장에서 내가 옳으니까 다 바보 같은 새끼들이고 내가 보기에 평관 입장에서는 네가 틀렸으니까 다 나쁜 새끼들입니다. 왜 사과 안 하냐? 왜 사과 안 하고 지적하는 나를 뭐라고 하냐? 그래서 평관이라는 것은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평관이 뒤끝이 있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인왕해야 돼. 인왕.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살인상생. 이것도 살인상생인데
인왕할수록 더욱더 뒤끝이다. 인왕할수록 더욱 뒤끝이다. 정관이든 편관이든 인성이 없으면 뒤끝 없어요. 인성이 없으면. 뒤끝이라는 감정의 앙금이잖아요. 감정이 남은 게 뒤끝인데 인성이 없는데 어떻게 뒤끝이 있을 수가 있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견급조도 마찬가지예요. 얘들도 인왕하잖아요. 인겁하고 인비들이 있거든요. 항상 뒤끝이라는 건 인성으로 하는 겁니다. 인겁, 인비가 돼 있으면은, 자기가 항상 이렇게, 정성을 쏟았던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한 아쉬움을 항상 가지고 있죠. 근데 바깥으로 잘 드러내지는 못하는데 인왕하면 드러냅니다. 인왕하면 그래서 인급 인비들 같은 경우도 인왕하면은 그냥 한숨 쉬는 사람, 맨날 한숨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땅이 꺼져라 한숨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관은 살인상생, 인왕할수록 더 뒤끝이 장렬을 하죠. 보통 이제 편관들은 손절합니다. 손절. 뭐 연락 끊기 뭐 이럽니다. 연락 끊기. 무시하기. 사람 취급 안 하기. 뭐 비견하고 비슷해 하는 짓이. 똑같아. 정관, 겁재, 비견, 편관 이런 겁니다. 무시하기, 손절. 아예 사람 같지 않으니 내가 상대하지 않는다. 정관은 손절 아닙니다. 정관은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저 비견도 마찬가지야. 얘도 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게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정관은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정관을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편관은 그냥 손절합니다. 손절. 아예 말을 안 섞습니다. 제가 손절 당했습니다. 제 친구한테. 벌써 두 번째 당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나도 몰라. 왜 당했는지 몰라. 어쨌든 섭섭했대. 섭섭해가지고 지가 나 인연 끊은 줄도 몰랐어. 왜냐하면 지는 인연을 끊었는데 그 사이에 내가 걔한테 연락 한 번도 안 했거든. 결국은 한 10년 넘고 지난 다음에 지가 나한테 먼저 연락해가지고 사실 나 너한테 인연 끊었다 그러는데 나는 그래? 나 몰랐네. 그저 연락을 해봤어야지 내가. 강적을 만난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온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날 찾은 거야 얘가 또. 이번에 또 이제 내가 또 한 소리 했더니 또 손절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이렇게 예전보다 착해져가지고 이제 술 한잔 하면 항상 문자를 보냅니다. 친구야 미안하다 연락 줘라. 어떻게 달래야지 뭐. 걔는 좀 더 강한 거 원할 거야 아마. 할복 자살이라고 하겠다. 이런 거 원할 거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거거든.
현관의 뒤끝. 걔는 인월무토인데. 여러분 다 알죠? 저의 그 유치한 인월무토 절친. 절친은 뭐해? 만나면 욕이나 하고 둘이서 맨날. 생겨는 조폭같이 생겨가지고. 손자라도 손자. 사람 같지 않다, 이거 손자. 평관들의 뒤끝은 좀 무서워요. 관들의 뒤끝이 좀 그렇습니다. 관들의 뒤끝이 한 번 뒤끝이 이렇게 되면은 큰 영원히 갑니다. 큰 영원히 갑니다. 중간에 용서라는 게 없다고 보면 돼요. 관사라들의 뒤끝은. 왜냐하면 이거잖아요. 내가 옳고 지가 틀렸으니까. 이게 너무 강한 걸 이야기하는 건 너무 강한 거. 그리고 식신의 뒤끝이 있나 모르겠는데 식신 뒤끝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다만 이제 식신이 이제 도식이 되면 이거는 이제 뒤끝이라기보다는 원망을 합니다. 원망. 이건 뒤끝이라기보다 원망. 이제 볼멘 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맨날 다 죽어가는 소리 하는 거. 식신월이나 신격이 도식되잖아요. 사람이 목소리가 다 죽어가는 소리를 합니다. 예. 막 내 표정은 짜증나지 않아? 이럽니다. 너무 리얼해서 막 가슴이 막 도식이에요? 내 연기 잘했어요, 나? 10점 만점 몇 점? 그게 그런 거예요. 도식 되면은 막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힘든 거예요. 숟가락 뜨는 것도 힘들고, TV 보느라 눈 뜨고 있는 것도 힘들고, 뭐 이렇게 그냥 다 힘들어. 그냥 모든 게 다 힘듭니다. 그게 도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무도 나를 구제해주지 않냐 이겁니다. 왜 나의 이 슬프고 아픈 마음을 알아주지 않냐. 뒤끝은 아니에요. 뒤끝은 아니고 오히려 도식이라는 거는 포기가 빨라요. 빨리 포기합니다. 포기가 빨라. 뒤끝하고는 이제 완전 반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원망이다. 식신의 도식은 원망이다. 물론 이게 편인으로 도식을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가끔 이게 정인이 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식신인데 정인이 왕한 경우, 이런 경우도 원망이긴 원망인데 이거는 지속적 원망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남 탓을 하는 거죠. 남 탓. 원망도 따지고 보면 넓게 보면 남 탓인 거지 뭐. 원망도. 근데 이제 이거는 편인으로 도식이 됐으면은 원망 이렇게 나 제발 도와줘. SOS 이런 뜻입니다. SOS. 이거는 이 정인이 왕에서 도식이 되면은 이건 지속적 원망이라고 해서 왜 내가 가는 길에 레드 카페가 안 깔려 있냐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내가 밥 먹는데 수저가 안 놓여 있냐 이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나 불편해 죽겠다 이런 거예요. 식신이 정인으로 도식됐다는 이야기는 나 손 하나 까딱 안 하도록 너희들이 해달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학부모 회의에 지가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 붙잡고 왜 네가 안 갔다 왔냐고 원망하는 거 있죠.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한테 미루는 거 있습니다. 그게 정인의 도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인의 도시. 그거를 수시로 이야기합니다. 수시로. 대사는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내가 연기를 할 걸, 연기를. 메소드 연기를 갈 거, 막 이럴 걸. 이게 정인왕이죠. 이게 도식이 아닌데 도식이 된 걸 이야기하는 게 정인이라는 권리를 도식이라는 형태로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정인이라는 권리를 도식, 원망의 형태, 내 육체가 너무 무겁고 내가 너무 곤란한데 왜 너희들은 나를 안 도와주냐. 그래서 결국은 도와주게 만듭니다. 그래서 둘 다 결국은 그래서 편인으로 도식이 되면은 무의도식할 수 있는 거고 정인으로 도식이 되면은 건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인 직신정이라는 게 수금하로 댕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금하로. 그리고 이제 상관이 있죠. 상관. 상관 자체가 뒤끝은 상관 자체는 뒤끝이 너무 없습니다. 오히려 상관은 원래가 뒤끝 제로입니다. 뒤끝 제로. 뒤끝 제로. 뒤끝 청정 지역입니다. 뒤끝 청정 지역. 근데 이제 상관이 정인이 왕하면 즉 상진되면 그러니까 식신이 정인으로 도식되는 그러니까 편인으로 도식되듯이 상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뒤끝은 다 인성이 만드는 거야. 정인이 왕하면 얘는 수호형 뒤끝입니다. 말은 참 잘 만들어내. 수호형 뒤끝. 수호형 뒤끝. 이거는 하나에서 열까지 지지 않는 겁니다. 지지 않는 거. 고칠 때까지 따라다니는 겁니다. 내 말이 맞다고 인정할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게 수호형 뒤끝입니다. 자식이 내 말 들을 때까지 계속 두들겨 패는 겁니다. 자식이 이해라고 할 때까지 계속 옆에서 잔소리하고 떠드는 겁니다. 상긴됨. 상관이라는 거는 경관이 하잖아. 경관을 해서 부조리를 만드는 게 상관이거든요. 경관을 통해서 부조리를 만드는 게 상관입니다. 상관. 근데 상관, 상긴. 그러니까 정인이 지나치게 왕해서 상관을 박살을 내버리면은 상관, 상긴. 부조리라는 것은 난 용납하지 않겠다. 조금의 문제라도 나는 허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가 있거나 조금만 거슬리면은 그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애누리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죠. 애누리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뒤끝이 장렬입니다. 뒤끝 장렬입니다. 이걸 징크스 그런다. 징크스. 기본적으로 상간 폐인되어 있는 사람들이 징크스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상간 상긴되면은 징크스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조금의 문제도 허용치 않는 겁니다. 조금입니다. 자그마한 말실수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자그마한 말실수. 우리 그냥 생각 없이 한 농담 이런 거 그냥 넘어가 되거든. 이런 것들을 절대 못 넘어가는 사람이 이제 상관 상진들이죠. 상관격에 정인 용한 사람들은 골치 아픕니다. 좋게 말하면 완벽주의고 나쁘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집착이라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집착. 어마어마한 집착. 말 멋있다. 수호형 뒷끝. 수호형 뒷끝. 그리고 이제 편제가 있는데 편제가 기본적으로 편제는 뒤끝이라기보다는 집착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집착. 편제가 뒤끝이 있다? 그게 좀 그럼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집착이라고 해요. 집착, 집요함이. 이 또한 인왕에서 나옵니다. 인왕제왕하면은 이게 이제 또 집착과 집요함으로 나옵니다. 인왕제왕. 그래서 인왕제왕하면은 항상 내가 가장 의미 있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치가 있는 어떤 대상에 초집중하단다. 초집중. 의미나 가치 있는 대상에 초집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초집중하다. 다 인생이 일부되죠. 뒤끝은 어째서 뒤끝이라는 것은 다 인성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인성이 없는데 뒤끝이 있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물론 비급은 조금 예이긴 하죠. 저거는 관의 개입을 이야기하는 건데 비견급제 자체가 뒤끝하고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정관, 편관도 당연히 인성이고 식신상관도 인성입니다. 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성이 왕해야 의미, 가치, 대상에 초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편제들이 이렇게 인왕제왕을 하면은 밥 먹고 이 한 가지만 하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인왕제왕 하면은 그런 거죠. 무슨 이렇게 우리가 저게 뭐라 그러지? 갖다가 무대 디자인, 패션 디자인 이런 쪽들에 많죠.
뭐 무대 디자인, 디자인자 붙는 사람들이 많죠. 공간 디자인 이런 쪽으로 해서 그것만 들고 파는 사람이란 뜻이죠. 인왕제왕 공간. 뭐 공부는 예전에 탐싸온 애들이 대부분 많고, 그래서 이거는 뒤끝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냥 집요함과 집착이다. 근데 이런 일왕제왕한 편제가 왕한 사람한테 한번 걸리면 이제 못 빠져나가는 거죠. 이제 초집중이거든. 초집중. 그 다음에 이제 편인. 뒤끝에 이제 요인들이죠. 편인. 뒤끝의 요인. 편인의 뒤끝은 보통 이걸 미련 그런다. 미련. 뭔가 이렇게 떨쳐내지 못하는 거죠. 떨쳐내지 못하는 거. 뭔가 속속들이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 알아야 되는 거. 이게 뒤끝인가 이게? 편인은 편인은 뭐로 뒤끝이 생기느냐 하면은, 편인이라는 거는 편제로서 뒤끝이 생깁니다. 편제로서. 편인 편제를 봐야 됩니다. 재화인데 똑같은 뭐 상관도 정의를 봐서 뒤끝이 생기는 겁니다. 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제를 봐야 뒤끝이 생깁니다. 이거를 응징 그럽니다. 응징. 이걸 분노 그럽니다. 분노. 이걸 상처 그럽니다. 상처. 편인이 편제가 없으면 상처 안 받습니다. 두들겨 패도 아프기만 하지 상처 안 받습니다. 그냥 오늘은 좀 세게 팼네? 뭐 내일은 좀 덜 패겠지 뭐 이겁니다. 좀 무감각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편인이 편제가 없으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감정에 대해서 대단히 담백해요. 하루 지나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편제가 있으면 계속 담아둡니다. 쌓이는 거지. 걔가 휘둘렀던 야구 방망이 사이즈가 어떻고 뭐 이 막 별걸 다 기억을 합니다. 걔가 표정이 어땠고. 그래서 평생 이 편인이 편제를 보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상관편인도 그렇고 이것도 편제가 왕하면 왕할수록 더 심합니다. 똑같아. 상관도 정인이 왕하면 왕할수록 심한데 편인도 편제가 왕하면 왕할수록 더 심합니다. 더 심해. 똑같아. 도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도식을. 네 죄를 네가 알렸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 죄를 네가 편제가 약하잖아요.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편제가 가면은 고통만 가중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편제로서 분노하고 상처받고 복수하고 뭐 이러는 게 이제 편인재화죠. 이제 약간 더글로리 같은. 뭐? 더글로리. 뭐 그렇지. 더 글로리 같은 거지. 무기력하다가 삭제되고 나서 복수한 뭐 꼭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할. 뭐 그렇게 생각하던가. 더 글로리 이불 아직까지 안 봤네. 아 참. 딴 게 볼 게 많아가지고. 더 글로리를 봐야 되는데. 1편은 재밌게 봤는데 2편은 뭔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흡입력이 그렇지 않나? 그렇죠. 왜냐면 결말을 지어서. 어쨌든 편의는 편제가 있음으로 해서 항상 자기에게 폐를 끼쳤던 사람, 돈 떼먹고 도망간 놈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에게 상처 줬던 모든 사람들을 속속들이 다 기억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걸 다 복수를 다 할 수는 없어. 다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 뒤끝인 거지. 여러분들은 지금 뒤끝을 여러분들 아니구나. 저 사람만 원하는구나 뒤끝을. 여러분들도 원하죠? 뒤끝을? 그래서 뒤끝이 없는 편의는 바보다. 바보다. 아니 네가 그렇게 당하면서도 모르냐? 아니 그 정도는 뭐 어때서 그 정도 당할 수 있지. 대신 월급 갖다 주지 않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대신 월급 갖다 주지 않아. 아유 그래도 애 키우는데 도움이 되잖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뭐 우리 엄마인데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희석시켜버리는 거. 희석시켜버리는 거. 아유 그냥 나만 좀 참으면 돼.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편재원 같은 게 들어오면 그때 이제 뒤집어지는 거지. 이제 편재원이 오면은 이제 온갖 기억들이 이제 막 새록새록. 근데 그렇게 하려면 원국에 편재 있어야 돼. 운에서 편재가 온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대체로 저런 흉신들의 어떤 그 상신들이 원국에 없는데 운에서 오면은 대체로 형벌을 받아요. 대체로 제외되거나 쫓겨나거나 삭제되거나 형벌을 받아. 왜 그러냐면은 지랄했거든. 뭔지 알겠어요? 편제가 없는데 편제운이 왔어. 그럼 뭔 거예요? 어제까지도 잘 맞고 있던 애가 갑자기 남편한테 가가지고 당신 말이야 왜 나 그동안 때려서 막 따지잖아. 그럼 이놈 얘 편내가 미쳤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럼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될 건데 운에서 들어온 거니까 대응을 못하고 내가 미안해 또 물러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내가 원국에 있었으면은 다리몽디를 뿌리때리러 갔겠지 일단은. 근데 원국이 없던 게 운에 들어오니까 감정만 생긴 거예요. 감정. 내가 그걸 해결할 능력은 없고 감정만 생긴 거로. 그러니까 감정이 앞서서 갔는데 말해놓고 보니까 내가 큰일 날 짓을 한 거지. 그 반격을 당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특히 상관격, 편인격, 평관격도 마찬가지예요. 평관격. 양인격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흉격은 다 똑같아. 상신 들어왔다고 깝치지 마세요. 상신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내 마음만 바뀐 거야. 마음만 바뀌었지 거기에 대응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전포고 해놓고 전쟁할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점령당하는 거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한 대 맞던 거 2대 맞는 거야. 물고문 당하던 애가 이제 불고문 당하는 거야. 더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상신 왔다고 막 좋다고 하지 마. 그거 물고문 처음만 하잖아. 불고문을 어떻게 참냐고. 뭘 또 진지하게 또 받아들여 또. 배고파. 배고파 그래도 그만하세요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네. 빨리 해주세요. 빈말로라도 사악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내가 실제를 원했겠어. 빈말로라도. 보람이 없어, 보람이. 오늘 내가 제극인 날이구나, 진짜. 개충. 내가 뭘 바라겠어. 에휴, 인정머리들이 없어. 어차피 한 10분 더 해야 돼. 10분 더 해야 되고. 원래 배가 고프면은 강의가 더 잘 됩니다. 머리가 맑아지기 때문에.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렇지. 그래서 맨날 보면 웃겨. 와, 나 상신 들어온다고 무지하게 좋아하거든. 그거는 이렇게 항상 내 운이 없던 상신이 들어오면 항상 몸을 움츠려야 돼요. 항상 몸을 움츠리고 내가 분명히 오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내 권리가 아닌데 내 권리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럴 때는 이기지 못할 소송 이런 거 많이 해요. 절대 못 이기는 소송 이런 거. 가만히 놔둬도 한 2, 3년 지났는데 갑작스럽게 뭐 억울한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분노에 차가지고 막 소송하고 결국은 벌금 물고 막 이럽니다. 긁어부스를 만든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데 자기가 대항력이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의 얘도 정의는 참 골 때리는 게 뭐냐면은 정인이라는 거는 목적형 뒤끝입니다. 목적형 뒤끝. 정인은 막 뒤끝을 막 부리는 게 아닙니다. 정인이라는 거는 막 뒤끝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죠. 나비처럼 날아와서 벌처럼 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옛날에 알리가 이야기했던 말이죠. 그게 정인이에요. 나비처럼 날아와서 벌처럼 쏜다. 이게 정인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뒤끝이라는 것은 보통 감정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정의는 감정적 뒤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적 뒤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 권리나 내 권리를 누군가가 가져갔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냥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게 정인의 뒤끝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배제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 그냥 내 건데 왜 네가 가져갔어? 뭐 이런 겁니다. 아니 그거 내 건데 왜 네가 가져갔을까? 뭐 이런. 왜 그랬니? 뭐 이제는 뭔가 감이 오죠. 그게 정인의 뒤끝이에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톤 하나 안 변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집요하게 하나하나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인이 뒤끝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그냥 요구하는 대로 다 토해내야 되는 거지. 거기에 토를 달거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인이라는 거는 뭔가 오로지 내 소유 아닌가? 정인이라는 건 내 소유라는 게 분명한 거예요. 거기는 어느 누구도 나를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인이라는 거. 침범하면 안 되는데 그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정인은 절대 용서하지 않죠. 그게 정인의 뒤끝이죠. 그래서 정인의 뒤끝은 딱히 정해진 바가 없어요. 언제 뒤끝이 생긴다 뭐 이유는 간단해. 내 것이 침범받으면은 정인은 그냥 뒤끝이 발동을 합니다. 감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너 때문에 기분 나빴으니까 사과해야지. 마치 그 영화 생각나지 않나요? 그 옛날에 이영애 했던 그 친절한 금자씨 같은 그런 것들이 정인의 뒤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죽여버리잖아. 그래서 뒤끝에 가장 무서운 게 정인입니다. 그래서 정인은 건드리면 안 돼. 정인은 단순히 뒤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무리까지 하는 게 정인의 뒤끝이에요. 상대방이 어떤 처지, 어떠한 사과 이런 것이 통하지가 않아요. 정인이라는 건 절대 통하지 않아. 나는 내 물건 가져왔으니까 내 물건만 주면 된다. 그럼 그 회수하면 뒤끝은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인이 요구하면은 그냥 군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주라고. 무조건. 물구나무로 서서라도 탈탈 털어서 다 주라고. 그래서 목적형 뒤끝입니다. 이거는 보통 이게 정인이 이런 목적형 뒤끝이 되려면은 관생인 돼야죠. 관생. 관생인 돼야죠. 정관정인이 되면 정관정인이 되면은 목적형 뒤끝이 됩니다. 정인이라는 거는 내 소유기 때문에 모두가 내 소유라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정인만큼 소유에 대한 개념이 확실한 팔자도 없어요. 정인만큼 내 거는 욕 가지고 나머지는 네 거니까 마음껏 가져가 이겁니다. 모든 게 다 내 거란 뜻이 아니야. 정인이라는 건. 정인들의 소유 방식은 아주 독특해요. 정인은 단순하게 물욕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인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 보고 네 거보다 이게 더 좋은데 이걸 줄 테니까 대신 그걸 줘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정의 입장. 내가 100만 원짜리고 정의 10만 원짜리인데 서로 바꾸자고 하더라도 정의는 안 바꿉니다. 정의는 그런 식으로 가치 측정을 하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억지로 바꿨다. 큰일 납니다. 자, 네가 잘못했지? 이제 바꿔야지. 꿈에 나타날까 무섭다만. 이게 관생인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평관으로 하면은 그런 게 잘 안 일어나죠. 정관정인이 되어야 목적형 뒤끝이 나타나죠. 다 인생입니다. 정관, 겁재, 비견, 저것도 인생이 껴야만 이제 다. 겁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겁재 같은 경우는 보통 겁재는 이제 뭐 정인으로 이제 하는 것이고 비견은 이제 편인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뭐 뒤끝이라고 하면 뒤끝인 건데 정인겁재 이것도 참 뒤끝이라고 하기 참 애매하다. 그런 거는 있죠. 정인겁재는 보통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이거는 감정의 뒤끝이죠. 감정의 뒤끝. 그러니까 서운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서운한 거 많은 거. 너무 서운한 게 많은 거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서운. 뭘 해도 서운하대. 뭘 서운하대. 왜 그거를 숟가락으로 안 집어주고 손으로 집어줬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이 서운한 게 있습니다. 그게 겁재 정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소중하게 대접해주지 않았냐 이런 겁니다. 겁재 정인들 같은 경우는. 비견 편의는 뭐 아까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소통의 문제. 소통의 문제. 왜 나를 이렇게 이해해주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서로 맞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 그래서 겁재 비견들이 뭔가를 집착을 하거나 뭐 이러는 건 아니죠. 이런 건 아니죠. 뭐 대략 뭐 이 정도면은 뒤끝이 참 내가 해놓고도 참 요상타